민주당 박영선 캠프 측의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 막판에 후보가 얘기하는 중대 결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박영선 후보 일요일에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중대 결심이라고 언급한 부분 자신과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리고 이거 사퇴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사퇴 전문가는 오세훈 후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은혜 대변인 관심 없다. 국민들도 관심 없다. 판 분리하겠다니 뭐 없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라고 싸늘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발언을 놓고 불거진 여러 가지 해석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민주당 측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도 평론가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자신이 과거에 지지했던 뭐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든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하면 지지층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중대 결심이 뭡니까? 이렇게 저도 진성준 본부장한테 그 발언한 당일날 저녁 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고소고발 뭐 이런 걸 뜻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굳이 뭐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후보가 지금 선거 막바지까지 다 왔는데 또 성추문까지 관련돼 있어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후보까지 다 내고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후보가 나 사퇴하겠습니다. 저런 후보하고 경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후보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관심이 쏠린 거는 뭐 의도한 바고 어느 정도 부합했을 수는 있겠으나 뭐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특히 후보도 모르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진성준 본부장이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후보도 모르는 중대 발언이 이 전략기획본부장이 얘기를 했고 물론 뭐 언론의 관심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몰랐던 일들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성준 본부장이 당시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히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흥분해가지고 전 즉흥적으로 저런 단어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흔히 정치권에서요 중대 결심하면은요 후보 사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내에서 또 손발이 안 맞는 것은 이해찬 전 대표의 말도 상당히 좀 박영선 후보를 옹색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사건 관련한 거는 투기도 아니고 이해충돌도 아니야. 이런 식의 또 오세훈 후보를 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년에 봤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작년 총선 때는 톱니바퀴처럼 단단하게 다 굴러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낮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건지 저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좀 상당히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캠프가 잘 운영되지 않거나 굴러가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총력전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과거 선거 경험으로 볼 때 네. 서로 손발이 안 맞거나 지금 민주당 의원이 180명 가까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170명 넘는 의원들이 지금 뭔가 손발 안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뭔가 단일화한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 박원순 전 네. 시장과 관련된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임정석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부분도 비판받기도 했고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발언 자제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네. 유권자들의 마음에 화나게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열세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모든 권력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얘기, 그 민주당이 진짜 유념해야 되는데 밖에서 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지금 선거 전략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 사실은 좀 바로잡으면서 캠프를 운영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 이 내곡동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 후보가 바로 잡았습니다만 측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측량을 마치고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식당집, 이 식당 사장과 그 아들, 식당 사장이 맨 처음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이제 말을 바꿔서 왔던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은 오늘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보복이 두렵다 하면서 취소까지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곡동 땅 측량을 넘어서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의혹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또 야당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란인데 네. 측량을 하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렇게 선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거짓말하는 서울시장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프레임에 가둬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야당이 비판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 아니야?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톱니바퀴 꿰어 맞추듯이 지금 잘 굴러가요. 김어준 씨가 아침에 관련자들을 모아서 한 5명 인터뷰합니다. 90분 내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그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해코지 당할 것 같아서 또 기자회견 못하겠어. 이런 식의 그냥 선거 최종 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는 정말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증거는 없어. 증언만 있어.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갖추는 거거든요. 뭐 오세훈 후보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측량하러 가서 흙이 묻을 수 있는데 흰 바지 입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고깃집 가서 생태탕 먹은 것도 이상하고 16년 전에 그런 페라가모 구두 신고 왔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사장, 아들 그것도 참 전 이해가 안 돼요. 16년 전에 당시에 그 사장과 그 아들분이 점심에 본인들은 뭘 먹었고 옷은 뭘 입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의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갔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네. 선거 과정 중이나 TV 토론회 때 명확하게 어떠한 증거 없이 이런 식의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질신문 한 번으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확인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하고 맨 처음에 사실은 처음 발단은요. 나 그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 이 땅 문제 나왔을 때 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하고 결혼할 때도 겨룰 때도 네. 그때도 나왔던 의혹 제기인데 이게 또 뭐 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확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는 땅이 알고 봤더니 존재는 다 알고 있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기업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또 물어보니까 제 머릿속에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식을 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리는 것 때문에 저러나? 근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로 아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저러나?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물고 의혹 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비슷한 모양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인물검증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2007년 대선 때 우리가 좀 상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 BBK 동영상이 공개됐잖아요. BBK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그 이전에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다 나왔어요. BBK 내가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삼아 인터뷰를 했던 얘기 나왔는데 난 BBK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동영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난 끝까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BBK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BBK에서 나중에 김경준이 똑바로 얘기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BBK에서 시작된 게 결국은 BBK 관련되어 있는 그 다스 소송으로 가고요. 다스 누구 겁니까로 나왔다가 그리고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네. 받아서 삼성에서 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줄줄이 연결되다가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히 네거티브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럼 2006년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시절에 내곡동 땅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때 내곡동을 보금자리 지구로 건의하기 아흘에 전에 왜 갑자기 오세훈 그 지금 후보가 네. 나타나가지고 측량을 했을까? 아니 오세훈 후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간에 그 처갓집 땅 있는 거를 왜 갑자기 1970년대부터 갖고 있던 땅인데 측량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후보가 어떻게 잘 매듭 짓고 끌고 네. 가고 해명할 걸 분명하게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더 많은 의혹들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상당히 네. 긴 기간 동안에 후가나 이런 일들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야 양쪽에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지점 하나씩 좀 짚어드렸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한 서울 시민들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마지막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려서 9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를 놓고 상당히 뜨겁게 정책 경쟁, 정책을 놓고 따져 묻는 부분도 있었고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굳히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지점을 눈여겨보셨는지, 특히 시청자들, 유권자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계셔야 되는지 한 가지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근데 계속 이제 도곡동 땅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내곡동 땅으로 네.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그 상대편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나마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네. 적지 않게 돌아서 있고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지지층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어느 쪽을 찍을지 아직도 당황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일종하게 비호감도를 높이는 방식, 그래도 결국은 다 똑같은데 민주당이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만들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결국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TV 토론을 봤기 때문에 뭔가 확 대거 몰려가거나 투표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게 네. 분노 투표든 아니면 심판의 투표든 민주당을 다시 한번 구해주기 위한 투표든 간에 그게 결국은 60%까지 투표율을 올릴 만큼의 요인이 될 수 있을 네. 것인가, 그러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TV 토론에 좀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돼가지고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박영선 후보 공격 잘 하셨고요. 오세훈 후보 방어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TV 토론 갖고 민심이 많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민심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게 네. 좀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쳤어요. 그런데 현재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가 한마디로 말했죠. 염치를 알아라.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를 향한 민심의 외침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